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론 교과목을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린 스타트업으로 가설 검증하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 정말 빠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창업의 지형도도 이와 함께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실행과 학습이 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의에서 노션, 미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실제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AI 시대에 이러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린 스타트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석을 촘촘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린 스타트업의 원리 이해부터 AI 도구 활용 방법, 그리고 실전 사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행 체크리스트까지 정말 한 강의가 쭉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선 개념, 도구, 사례, 실행 이 네 가지의 핵심 축이 여러분들의 AI를 활용한 창업 방법론의 가장 기초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완벽보다 빠른 학습입니다. 최소로 검증하고 최대로 학습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 일부러 비워놓은 내용들이 좀 보이실까요? 이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우리의 관점, 과연 AI 시대의 창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역량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인재, 사람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울러 창업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안정된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완벽보다는 빠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갈 키워드들은 실행, 측정, 학습 이 세 가지의 이 선순환, 루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Build, Measure, Learn 저희가 BML이라고 약자로도 많이 쓰긴 합니다. 보통 많은 것들을 배울 때 또 실행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 이런 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최소 제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빌드라고 하죠. 일단 뭔가를 만들어 봐야 이걸 실행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테스트도 해보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소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즉 측정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혹은 왜 안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사용하는지 어디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측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을 잘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전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빠른 실험과 빠른 학습이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완벽함보다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축하고 빌드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학습,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보는 선순환을 그려서 점점 학습을 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려하고 이래야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핵심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네, 뭐 빠르면 1주 정도의 출시 목표를 가지고 최소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요즘 정말 많은 것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AI 시대의 창업을 위해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실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핵심 가치를 만들고 필수 기능들을 추가한 다음에 아울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 만들고 크게 배운다. 즉, 완벽함보다는 속도와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작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크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매니아들을 위한 시장인지 혹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잠재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큰 테두리 안에 TAM, 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을 일컫습니다. 뭐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일 것 같고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유효한 시장이 어디인가를 봤을 때 SAM, Serviceable Available Market 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탐 전체 시장에서 유효 시장은 뭐 작게는 한 3%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크게는 30%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핵심 시장을 진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탐, 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솜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즉 전체 시장 중에서 유효한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수익 시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보통 유효 시장의 한 3에서 10% 정도를 좀 크게 본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잡고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탐삼솜이라고 하는 이 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시장이 아니라 단계별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효시장 또 수익시장까지 잡았다면 정량 지표로 결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영어로는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무엇일까? 고객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만들어 보고 이걸 검증을 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우리 제품이 그 문제를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 제품 자체는 아주 비쌀 필요도 없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객들이 느끼기에 그 문제 되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운 이 창업 아이템 뭐 혹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잡고 해결책을 만들어 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이 앱이 깔려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거실 에어 매트리스 3개로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당시에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단순히 이제 거실에 있는 좀 일정 정도의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전통적인 방식에서 작게 시작해서 큰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형태로 아주 멋진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숙박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즐기고 또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는 것까지 확대가 되면서 정말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앱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숙박을 넘어서 경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성장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첫 번째 파트로 오늘의 그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의 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작게 만들고 측정한 다음에 이걸 학습해서 쭉 돌아보는 빠른 학습과 피벗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소 기능 제품을 핵심 가치만 만들어서 빠르게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문제를 잘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본 다음에 성장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저희 두 번째 파트에서는 AI와 린 스타트업의 만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AI로 이러한 검증을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Build, Measure, Learn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실험을 자동화하고 또 학습을 굉장히 가속화하는 린 스타트업이 진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러한 과정들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진화들이 실제로는 예측을 하고 검증을 하고 최적화된 프레임으로 AI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통해서 훨씬 이 가설들을 빠르고 좀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화를 통해서 검증을 여러 번 또 수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요즘은 실시간으로 최적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을 클릭으로 전환해서 측정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전환된다는 것은 실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구글 어널리틱스나 또 웹플로우, 핫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런 도구들이 랜딩 페이지로 고객의 구매 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시장성 테스트하기 정말 좋은 도구들이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라고, 즉 고객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치 제한들을 제시한 다음에 실제로 Call to Action, CTA 버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그걸 통해서 고객들의 실수요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나아가서 결제를 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나 이걸 자주 정보를 보내줘 라고 뭐 뉴스레터를 구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실수요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사실 코드가 거의 없이도 이러한 최소 기능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AI 시대의 창업 방법은 노코드로 MVP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해서 핵심 기능만 빠르게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클로드나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AI 툴들에서 API들을 손쉽게 또 우리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기능을 조합하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잘 구축해서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 얼마든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자피어라든지 또 오픈 AI, API, 스트라이프 이런 등에서 서비스 조합을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엔 크게 두 가지의 테스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컨시어지라고 해서 맞춤형 서비스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호작용을 좀 보고요. 또 수동 제공으로 약간 정밀하게 학습을 해서 배워가는 그런 테스트 방법입니다. 고객과의 대화를 수집한 다음에 채팅이나 이메일로 직접 응대해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요즘은 AI에 학습시키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이 대화의 패턴들을 잘 감지해서 분류하고 예측한 다음에 감정의 어떤 분석, 또 의도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반복되는 문제점과 핵심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도 손쉽게 우리가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화 전에 약간 수작업으로 약간 매뉴얼 방식으로 고객의 진짜 요구사항, 니즈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바로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요건 약간 전문가가 판단한 부분들을 조금 패턴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화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오즈의 마법사 우리 도로시부터 정말 멋진 캐릭터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실 아주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 오즈의 마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 인형극처럼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유래해서 오즈의 마법사 테스트라고 하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문가가 수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고객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서 어떻게 고객들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패턴들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떤 부분들은 좀 자동화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엔 프론트 엔드 또 백엔드가 서로 이렇게 잘 연계돼서 전문가의 판단 과정을 데이터화하는 그런 검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험, 분석, 배포 이 전체적인 선순환 루프를 만들어서 최적의 조합을 통해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게 변수들을 설정해서 실험을 실행하고요. 또 비교군과 비교해서 잘 된 곳은 계속 살려보고 또 부족하게 된 곳은 좀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가다 보니까 단순히 예전엔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말하자면 정말 정확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창업 방법론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우리 그래프 아마 AI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선형획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죠. 물론 약간의 등락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잘 측정해 놓으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AI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시장의 수요를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용 데이터가 아무래도 자동 개선을 만들고 점점 잘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제품이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고요. 또 패턴을 분석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알람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큐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람을 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AI 도구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I 도구는 전략의 수단으로서 정말 잘 기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많이 유익하신가요? 검증의 속도를 향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 빠른 피벗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장에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공한 스타트업 몇 곳의 실제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전략이라고 하는 우리 파트 3에서는 맥락, 행동, 지표 중심으로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몇 가지 실전 전략을 좀 예시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노션 하고요. 또 미로라고 이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툴도
많이 애용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많은 사람들이 교육 앱, 또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테크노바라고 하는 약간의 가상 앱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우리의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션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패한 앱에서 통합 워크스페이스로 상당히 성공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노션은 원래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을 좀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상당히 빠르게 검증하고 또 개선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로 같은 경우에도요.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작게 성장할 수 있는 단위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실행해보고 또 개선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 툴로서 미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먼저 노션 같은 경우에 사용자 행동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불안정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앱을 처음에 런칭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소수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노션에 바로 도입하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션의 지금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처음엔 이런 부분들을 좀 수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고객의 움직임을 보면서 직접 문의를 대응하기도 하고요. 또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통합된 툴에 대해서 명확한 고객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벗, 즉 이렇게 움직임, 바로 전환을 통해서 프로덕트 마켓 핏, 즉 시장과 제품이 정말 적합성이 아주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핵심 유즈 케이스, 즉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를 통해 현재로서는 고객들이 노션 앱 서비스 통합 스페이스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지율이라고 하는 리텐션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성 툴로 도약해서 아마 저희가 앱스토어에 가보시면 거의 항상 상위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노션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미로입니다. 미로는 제품이 성장을 견인한 케이스입니다. 즉 바이럴과 협업 중심으로 이런 전략들을 짠 것이 상당히 유효했는데요. 개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데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료를 초대하고 또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런 가치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었고요. 기업 차원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도입해도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증대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유료 플랜, 유료 구독 버전으로 전환해서 많은 그런 기업들 또 고객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했던 건 사실 작은 POD, 팟 단위로 지표를 책임지고 실험 조직화로 해서 가속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장 목표에 맞춰서 실험 가설을 도출하고요. 또 자율적인 그런 작은 조직들이 이런 실험들을 빠르고 여러 번 실행해서 검증된 성공 사례들을 그 회사 내 전사에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산해 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혁신을 이끄는데 상당히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바라고 하는 가상의 교육 앱 같은 경우에도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즉 난이도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피드백들을 학습 데이터로 개선했던 또 좋은 사례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한 그런 여러 코드들을 수집해서 요즘 LLM 기반으로 정말 패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생성하고 또 검색 결과의 정확도나 유용한 피드백들을 반영하는 이런 루프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교육 앱들, 에듀테크 앱들이 많은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지금도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으로 좀 본다 그러면 제품도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자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나 실제 학습 목표가 정말 잘 일치해서 적절한 안내와 가이드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 기술적인 기능 과시에서 벗어나서 사용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여정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고객 만족도도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Be Loved 앱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의 공통점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문제에 집착하고요. 작은 실험을 통해서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꾸준히 학습해가는 방식입니다. 즉, 빠른 피벗과 학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죠. 고객에게 여러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하는 것까지 AI 시대의 창업 방법론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딱 4가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로드맵으로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검증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제품을 검증하고 그것이 실제로 사업화 가능한 모델인지 비즈니스 모델로 가능한지 검증한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지 성장을 검증하는 이 크게 4가지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실행 중심의 전개, 즉 체계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걸 위해서는 사실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먼저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동의를 받고 관찰을 하거나 실제 사용자들이 행동한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집된 증거들을 통해서 페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량화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테이지 1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최소 기능 제품, MVP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가설,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 해결이 돼 있다면 자주 사용해서 재사용률도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지불 의사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 지표들을 재사용률, 또 지불 의사, NPS라고 하는 만족도로 구체적으로 잡고 제품을 검증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익성과 또 단위 경제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들의 전체적인 생애가치 LTV라고 하거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 CAC라고 하는 이런 주요한 지표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때 보통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문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고 또 사용을 해서 유료를 전환한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면 재방문하고 재구매하고 추천도 하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그 수익의 파이프라인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성과 채널이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게 시작했겠지만 점차 성장하고 또 확장을 해야 기업은 돈을 벌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즉 북극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북극성 지표, 폴라스타라고 하는 것이 반복 가능한 성장을 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 그러면 한 12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도구, 지표, 리스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증 역량, 고객 접근성, 데이터 분석, 자금 확보, 리스크 관리 뿐만이 아니라 또 제품을 잘 준비하고 린 마인드셋을 갖고 측정 도구를 잘 준비하며 팀 역량도 잘 세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아울러 시간과 일정 계획을 잘 준비해서 피벗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린 스타트업을 위한 우리 준비사항 점검을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주의 4단계를 아마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멋진 AI 시대의 창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퀴즈를 푼 다음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린 스타트업의 원리를 이해했었고요. 두 번째는 AI 도구 활용 방법을 다루어 봤습니다. 나아가 실전 사례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검증을 거쳤는지 벤치마킹도 해보았죠. 아울러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는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퀴즈로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학습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네, O 맞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행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린 스타트업은 Build, Measure, Learn 루프를 통해서 빠르게 실험하고 또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행과 피드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MVP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완벽한 제품 출시. 두 번째, 최소 기능으로 빠른 학습. 세 번째, 경쟁사 분석. 네, 세 가지 중에 답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3, 2, 1. 정답은 바로 네, 2번. 맞습니다. MVP는 핵심 가치만 담아서 빠르게 출시해서 고객 반응을 측정하고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속도와 학습이 중요합니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늘 AI 창업 방법론 첫 번째 강의 린 스타트업으로 가설 검증하기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아마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해주기에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AI 시대 좀 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학습이 답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 잘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지고 재밌는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